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요즘에는 물이 굉장히 많이 오염이 됐어요. 그래서 그 오염이 된 그 이유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산업화로 인한 신종 오염 물질입니다. 여기 보시면 2022년 2월 16일 기사예요. 여기에서 보시면은 요크네 연구진이 이제 14일에 발표한 거예요. 세계 강물의 약물 오염 실태 조사를 했는데 이번 연구로 밝혀낸 건 가장 현대적인 시설을 갖춘 폐수 처리장도 약물이 강이나 호수로 흘러 들어가기 전에 완전히 분해할 수 없다. 그리고 가장 많이 검출된 약물은 뇌전증, 신경통 치료제이다.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이다라고 되어 있고 진통제도 발견했다고 나와 있어요. 이것도 16일 기사인데 우리가 툭하면 항생제를 먹게 되는데 미생물들이 화학물질에 계속 반응하고 적응해 가면서 내성을 가진 슈퍼버그가 생긴다고 합니다. 얘네들이 항생제에 대한 내성 수준이 증가하면 약물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전 세계의 의료 보건계는 이런 관련 문제를 주시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영상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세계보건기구에서는 이런 슈퍼버그가 2050년까지 매년 1,000만 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죽일 것이고 세계 경제에 100조 달러의 피해를 끼칠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요. 2019년에는 120만 명 이상의 항생제 내성균 감염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항생제에 대한 피해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생제를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드셔야 되고 아이들 같은 경우는 그냥 무조건 항생제를 드시면 먹이게 하면 안 되고 정말 최후의 방법으로 항생제를 먹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이건 세계에 대한 연구였는데 이제 한국에 대한 기사도 제가 찾아봤는데요. 팔당댐 근처 상수원에 있는 한강에서 이제 물을 채취해서 봤는데 항생제 성분, 간질치료제 성분, 그 외에도 의약물질이 12종이 나왔고 약물은 정수 처리를 거친 뒤에도 없어지지 않는다. 정수 처리를 거친 아리수에서 5가지 약물이 나왔다고 보고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CT 촬영에 쓰시는 조영제라든지 아스피린 성분인 소염제까지도 검출이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되게 심각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부영양화로 인한 남조류인데요. 이 남조류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저희가 초록빛으로 이렇게 물컹물컹하게 젤 같은 그런 뭐 좀 시궁창 냄새 나는 게 바로 녹조라고 불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정확한 명칭은 남조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남조류라기보다는 남세균으로 불러야 된다. 세균이 너무 많기 때문에 치명적인 거는 마이크로시스틴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독이 간에 굉장히 안 좋다고 해요.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뭐 간염이나 간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물질이라고 하고 이거를 냄새만 맡아도 사실 안 좋다고 제가 기사를 보면서 가스조차도 좋지 않다고 그리고 잔류염소인데요. 잔류염소는 저희가 소독을 하려면 쓸 수밖에 없는데 사실 염소가스는 독일이 2차 대전 때 유대인을 죽일 때 썼던 것만큼 되게 위험한 물질이잖아요. 근데 이런 위험한 독성 물질을 우리가 이용하는 이유가 뭐냐면 한국의 경우에는 취수원이 대부분 강물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지하수를 상수원으로 쓰기 때문에 염소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강물에서 쓰기 때문에 불가피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강물 보면 엄청 더럽잖아요. 그런 물을 저희가 상수원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염소를 꼭 써야만 합니다. 그 노후된 수도관인데요. 여러분들 사시는 집은 얼마나 되셨나요? 사실 아리수는 안전하다고 나오고 있는데요. 배관이 노후가 돼서 거기 우리 집으로 왔을 때 거기에서 여러 가지 중금속이 같이 섞여서 오는 게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